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 운동위원회를 맡고 있는 전국 완주진안기라고 강의입니다. 오늘 전주시 의회를 방문해서 전주시 의회 의원님들과 의원님께 말씀을 좀 몇 가지 좀 드리고 또 완주의회 의장님과 또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좀 전에 완주시의회 의장님과 남관우 전주시의 의장님과 따로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기자님들께 논의한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완주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전주와 완주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합로드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방안보다 목적, 또 지역 실질적인 협력과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반 성장이라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을 제안드립니다. 전주의 인프라와 완주의 산업기반이 결합된 피지컬 AI 클러스터는 전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남관우 전주시 의회 의장님, 유문식 완주군의 의장님은 지난 11월 23일 전주완주 동반 양의회 간의 전주완주 동반 성장 협력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 협력기구를 통해서 피지컬 AI 등 양 지역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합리적 협력 모델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주시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의회 유문식 의장님과 또 전주시 남관우 의장님도 이런 취지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전주와 완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 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두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해법을 앞으로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정체계 개편 문제, 행정통합이 됐든 또 특별자치단체가 됐든 또 다른 형태가 됐든 이런 행정체계 개편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 목적 아니면 이벤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여러 우리 인근 시군이 있는데 이런 시군이 어느 한쪽을 배제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서로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행정체계 개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역의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거기에 더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런 합리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7월 14일 날 탈법에서 전주완주 행정통합원이 전국발전에 유리한 수단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전주완주하고 익산을 특별자치단체로 듣자 이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행정통합은 아닌 이제 다른 개념의 어떤 특별자치단체일 것 같은데 통합에 대해서 어떤 행정기관
기초단체 간의 어떤 통합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 아니신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지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행정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국의 어떤 발전, 그리고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느냐,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전주환 위원회 행정통합도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고요. 또 전주환 위원회 특별자치단체도 또 수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누가 한 사람이 딱 집어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막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방식은 아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결정을 해나가는 주체는 우리 국민이고 또 시민이고 또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와 같은 논의들을 해나가는 공론화 과정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공론화 과정 속에서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행정통합 문제에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이 됐든 사실은 특별자치가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한 번도 거친 적도 없다. 예를 들어서 행정통합을 한다 하면 그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연구용을 하고 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그런 얘기하면 그런 연구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료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예를 들면 하나의 그것도 예를 들면 특별자치단체도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것은 어떤 장점이냐면 자치권을 인정을 하면서 또 전주가 원하는 결국 산업발전, 경제발전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발전을 바라는 전주 시민의 그 마음도 거기다 담아서 하면 특별자치단체를 통하면 전주 완주군 그분들도 자치권 보장에 찬성할 거고, 어차피 경제발전을 위한 일종의 경제 기능적 통합이니까 전주 시민도 원할 거고. 그런데 두 군데 이렇게 특별자치로 가도 결국 인구가 한 75만 정도밖에 안 되니 규모의 경제로 따지면 그게 좀 규모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익산까지 넣게 되면 인구가 1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만 정도의 이런 경제권을 만든다면 전국 발전에 실현 가능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전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안일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또 전국에 있어서는 서북권 특히 그 발전의 한 축으로 군산기관의 새만금 이권이 있는데 거기도 인구가 한 40만, 앞으로 더 발전하면 40, 5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새만금권의 40, 50만과 전주와 익산의 말하자면 100만 정도의 그 경제권을 두 개로 묶으면 그게 한 150만 정도의 경제권이 되니까 우리 전국의 입장에서도 비록 행정통합은 아니지만 150만 정도의 광역 경제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건 저는 다른 의미에서 전국적 메가시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전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